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6.44% 정도가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전일에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를 이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전일에 한 6% 정도가 하락이 나왔어요. 테슬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테슬라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테슬라가요, 5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50달러였었는데, 자, 5월 달 한 달 내내 올라가고 6월 중순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자, 최근에 고점을 276달러까지 오르고 나서 3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으니까 매도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150달러가 300달러 근처까지 거의 2배가 가까이 올랐어요. 지난 1월 달에 100달러였었는데 200달러 수준이 여기입니다. 200달러 분까지 올랐을 때 이때도 100%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150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요때 떨어졌을 때가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한 달 내내 이제 조정이 나왔고, 자, 4월 말에 150달러 저점을 찍고 280달러 근처까지 주가가 오릅니다. 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네들이 파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매도세가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얘네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지네가 파는데, 파는 거에 대한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명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갖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똑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종목들은 예로부터 테슬라의 주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테슬라의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제일 세니까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 2차 전지도 많이 팔릴 것이고, 테슬라가 많이 안 팔리면 2차 전지도 많이 안 팔릴 거다, 이런 논리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종목도 올라가고, 테슬라가 떨어지면은 2차 전지 종목도 떨어지는데, 그것은 최저점이 있을 때나 아니면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나 이런 저점과 고점에 있을 때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중간에 있을 때는요, 지갈 길 가요. 2차 전지도 이렇게 테슬라가 3월달 4월달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에코프로는 최고점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극에 달았을 때, 저점에 극에 달았을 때, 또 고점에 극에 달았을 때쯤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향을 받아서 에코프로가 장중에 6% 정도가 내리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오늘까지는 그렇게 되고, 이제 조정 이후에는 테슬라는 테슬라 네 갈 길을 가라, 에코프로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차트 안에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시면 음봉이 요렇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져 가지고 장대 음봉으로 요렇게 음봉이 내려왔는데, 이 음봉이 아랫꼬리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내려 가지고선 매도세만 잔뜩 들어 있는 거죠. 매도세만 잔뜩 들어있는 음봉이 요렇게 그동안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반등 나왔던 요 저점 있죠. 이 구간을 깨는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그 자리를 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깼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인 거고, 에코프로의 캔들을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캔들을 보면 오늘 12시 반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70만원대를 위협하고 있는데,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오후장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요것은 에코프로의 1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 이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봉 차트를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가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은, 이때 가격이 75만 6천 원입니다. 75만 6천 원에서 시작하니까 바로 테슬라의 영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서서히 이제 빠지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때 이제 75만 원을 깨지면, 74만 5천 원이 깨지면 뭐가 나오냐면은 5일선을 이탈하는 거예요.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전저점 부근을 이탈하게 되니까 급락이 한번 쫙 나옵니다. 이때 거래량이 나오죠. 이 거래량 나오는 게 뭐예요? 매도세예요. 여기까지는 매도세가 맞으면서 11선을 이탈을 합니다. 딱 11선 이탈하고 12시 반에 오늘 오전장까지 주가가 이렇게 해서 6% 정도 6.4%가 조정을 나오게 되고 12시에 저점을 딱 찍으면서 이때 거래량이 바닥에서 빵 하고 터집니다. 이때는 11선을 깨는 이거요. 반등이 나와서 11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깰라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져야지 제대로 깨는 거죠. 항상 어떤 기준을 깨야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기준을 깰 때 흐지부지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확실하게 깨주는 게 개미를 털고 또 저점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2시 반에 최저점에서 71만 2천원의 최저점을 딱 찍고 이때부터 주가가 더 빠지나 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올라요. 예, 슬금슬금 올라서 오후장에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74만 6천원 위로 올라줍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반등이 5% 이상의 5% 정도의 반등이 아주 멋지게 아랫꼬리를 달아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래에서 이 저점 부근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매수세가 여기서 들어오다가 매도세가 더 강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렇게 여기서 꼬리를 안 달았다면 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죠. 이 물량이 매수세가 들어온 물량인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매도세가 더 세서 물론 71만 원도 이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딱 끝나고 보니까 아래 꼬리를 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닥권에서 떨어지니까 또 뭐예요? 떨어지니까 뭐예요? 자, 71만 원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확인. 이렇게 해서 항상 에코프로는 지금은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은 반등을 줘요. 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항상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요때랑 틀리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70만 원을 돌파해서 82만 원까지 찍었을 때도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의 모양을 봐봐요. 요 음봉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아까 테슬라에서 봤던 것처럼 윗꼬리를 달리고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장대 음봉의 이런 모양의 아랫꼬리가 없는 요런 장대 음봉이죠. 그러면서도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을 때 거래량만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 거래량은 매도 거래량이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자, 이때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올랐다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요렇게 아랫꼬리가 없는 장대 음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고점까지 와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날 주가가 끌어올립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조정, 두 번째 조정,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패턴이 요거랑 같은 패턴인데 지금은 패턴이 어떻게 돼요? 패턴이 바뀌었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오늘 같은 날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장중에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줬다.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1선 위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내일 75만 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75만 원을 넘는다는 것은 11선이 지금 요 파란 선이 요게 11선이에요. 요게 요 11선을 지지를 한다. 살짝 깼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5일선을 어제부터 살짝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첫 번째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또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11선 위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별로 안 좋아서 또 테슬라가 또 급락을 해서 장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내일 에코프로가 조금 낮게 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일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내일 차트를 이렇게 해서 한번 가상으로 그려보면은 21선이 내일 시가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은 21선이 어떻게 돼요? 한 69만 원 수준까지 21선은 올라오게 됩니다. 자, 70만 원 바로 밑이에요. 7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겠죠. 더 싸져지니까. 자, 그렇게 돼서 내일이 요 아랫꼬리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양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11선 위로, 요렇게 11선 위로 양봉이 그려줄 거냐, 요렇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1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주가는 이 악재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봐요. 이때도 악재를 벗어나니까 주가가 올랐듯이 이때도 오늘에 대한 악재를, 테슬라에 대한 악재죠, 요 부분을 극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이평선이나 어떠한 전저점이나 이런 부분을 깨잖아요. 깨면은 개미가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미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팔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개미가 됐던, 우리가 그냥 통상 개미라고 하는데, 뭐 어떤 기관이 됐던, 세력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개미가 됐던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매도 물량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선 올리는 애가 오늘 물량을 다 받았다면 이 5일선 위로 내일 올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하루 갖고 모자랐다, 내일도 미국장이 테슬라 때문에 안 좋다면은 다시 한번 요 아래 꼬리 부분에서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요 21선이에요. 요게 노란색 선이, 요 21선이 짱짱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의 반등을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점인 71만 2천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근에서는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 위에서의 멋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자, 내일 주가가요, 오늘 종가가 73만 8천원이에요. 73만 8천원. 그러면 73만 8천원보다도 73만 8천원과 똑같이만 끝나잖아요. 예, 똑같이만 끝나도 11선은요, 봐요. 11선이 지금 요 파란색 선이 11선인데 요렇게 가다가요, 오늘 조정이 나왔다가 내일 돼서 다시 올라갑니다. 네. 같게만 돼도 73만 8천원 밑으로만 빠지지만 않아도 11선은 우상향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꺾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75만원 위로 빠른 시간 안에 내일 모레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빠른 시간 안에 복귀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5일선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던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 그랬어요. 조정 보일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올 물량이 더 이상 없다. 자, 마침 나올 물량이 없었는데 오늘 테슬라를 핑계 삼아서 주가가 내리니까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 물량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조정은 또 한번 아주 멋진 매수 찬스가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인지, 요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요 아래 보면은 요게 중심선이라고 딱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심선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중심선까지 오게 되면은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되고, 이런 자리가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중심선은 추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심선이 올라갈 때는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수평으로 쭉 가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유지시키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락으로 딱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예, 중심선이.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중심선은 계단식으로 이때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 한 단계 업돼 가지고선 한 계단, 이 계단식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이 더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더 세지는 것이다, 더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BM도 똑같이 오늘 조정이 나왔죠. 자,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이에요. 야, 진짜 오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에코프로 BM을 보면서도 제가 이 장대 음봉 있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요 장대 음봉이요. 요게 핵심 봉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준봉인데, 이 기준봉은 이 음봉이잖아요. 떨어진 기준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빌런이다. 요즘 이제 빌런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이게 빌런봉이에요. 빌런봉.
그런데 요 종가요. 이게 떨어졌어요. 요 종가가 얼마예요? 예. 요 종가가 25만 4천 원입니다. 잘 봐요. 25만 4천 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또 25만 4천 원이고 이평선으로 보면은 요 노란색 선 요게 21선이고요. 요 밑에 초록색 선 있죠? 요게 61선이에요. 밑에 이평선이 없어요.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떨어졌을 때는 61선 깼을 때는 이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오늘 장중에 61선을 깨서 25만 원을 깼어요. 깼지만 에코프로 BM도 아래 꼬리를 쭉 달고선 땡겨서 반등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얼마에 끝났냐면은 25만 4,500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종가가 얼마라고 여기가 25만 4천 원입니다.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죠. 이가 더 크죠.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안 깼잖아요. 자, 그러면서 종가상 항상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에코프로 BM 세력도 그걸 알죠. 25만 4천 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종가상. 예, 종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개미가 못 만들어요. 종가는요 무조건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코프로 BM에 주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포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이라면 25만 4천 원을 종가상 깨겠어요? 안 깬다 이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25만 원 이하로 장중에는 내려갔지만 요 종가는 요 세력이 만드는 가격이니까 25만 4,500원을 안 깨면서 요렇게 딱 만들어줬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오늘같이 에코프로 BM도 장중에 얼마가 떨어졌어요? 5.16%나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기준봉, 이 빌런봉이라고 그러죠. 이 빌런봉을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죠. 바로 이겁니다. 안 깼다는 겁니다. 종가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같이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 안에서, 그죠? 자, 봐봐요. 요 박스권이요. 네. 자, 요 고점을 여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저점, 여기 이 박스권 안에서 결국은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에코프로 BM은 추세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안 깨졌다. 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다시 25만 4,500원 위에서 뭐 양봉이 하나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25만 4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거고 여기를 딱 계속해서 버텨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중요한 날이었지만 내일은 정말로 이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또 영상에서 열심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오늘 에코프로를 21선에서 지지 나오는 것을 또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을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일에 21선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1선을 깨는가 아니면 또 지지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됐었죠. 자, 보시면 21선이 우상향을 이렇게 쫙 하고 있어요. 이 노란색 선이 요게 21선이에요. 요게 쫙 이렇게 가면서 오늘 70만 원을 전일 저점이 69만 9천 원이고요. 오늘 저점이 69만 6천 원이에요. 자, 전일 저점 부근에서 즉 70만 원 이하에서 21선을 딱 찍으니까 오전에 반등이 5% 정도가 샥 하고 올라와서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다가 말고 떨어졌을까? 올라오다가 말고 떨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요 위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누구냐면은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요게 뭐냐면은 5일선입니다. 5일선을 이 에코프로는요, 그동안 상승할 때, 하락할 때 5일선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그동안에는 요 보세요. 올라갈 때, 요렇게 올라갈 때 지난번에 79만 원을 딱 찍고 주가가 이날 악재가 나오면서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5일선을 여기서 깼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이게 여기
이렇게 가 있는 게 요게 5일선인데 5일선을 장중에 깹니다. 깨고 끝났는데 다음 날 그러면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여기서 딱 꺾여가지고 이렇게 하락으로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시가가 무려 5%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5일선을 깬다는 소리예요? 안 깬다는 소리예요? 안 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5일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에코프로는요 떨어지기 직전 전날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렸어요. 5일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그것을 분봉에서 보면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분봉입니다. 요걸 보시면 여기 분봉이 요 빨간색 선이 요게 5일선이고요. 요 밑에 분홍색 선이 요게 10일선이고요. 요 노란색 선이 요게 20일선입니다. 자, 요게 일봉상의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분봉에다가 나타나게끔 제가 맞춰서 그려놓은 거예요. 요 빨간색 5일선이 이때 5일선을 깼단 말이에요. 이날이 14일 날이. 그리고 나서 5일선 위로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79만 9천 원까지 딱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5일선이 꺾이는 거를 우리가 일봉에서는 보기 힘들어도 분봉에서는 잘 보입니다. 5일선이 우상향을 할 때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다가 이게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꺾이잖아요. 내려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요 5일선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제가 차트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입니다. 이게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혼자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무튼 이걸 보면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꺾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26일부터 약간의 조정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보였지만 그렇다 그래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오로지 에코프로는요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80만 원대 돌파해 가지고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맞아요. 그런데 갈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설해도 한 번은 조정을 보였다가 그리고 다시 갑니다. 자, 그 조정을 보이는 게 뭐였냐면은 테슬라가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은 테슬라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에코프로 너도 빠져라. 그런 기사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고 5일선을 깨고 11선이 이제 11선도 깨질 수 있는 게 5일선과 11선의 이격이 여기서는 이격이 이렇게 요게 11선이고 요게 5일선이에요. 이격이 커요. 이격이 크면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5일선과 11선 이격이 없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쉽게 깹니다. 여러분, 이평선이 밀집돼 있잖아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초보자도. 이평선이 밀집돼 있다. 이평선이 붙어 있다. 나란히 이렇게 이격이 없이 붙어 있다. 요럴 때는 이평선이 지지하는 것도 세지만 깨지기도 쉬워요. 왜냐면 몰려있는 이평선을 살짝만 깨면은 한꺼번에 그 이평선을 다 깨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추세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평선 밀집돼 있을 때가 조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이럴 때가 깨지기가 쉬운 타이밍이에요. 아셨죠? 오히려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 간격이라 그런 걸 이격이라 그래요. 벌어진 각도를 이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벌어진 정도를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잘 못 깨요. 왜냐면 깨졌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이평선이 지지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짝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1선하고 5일선하고는 이격이 붙어 있으니까 깨지기가 쉬워서 한꺼번에 깼으니까 훅 하고 떨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21선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요? 21선은 그나마 이격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반등이 나왔다가 요 파란색이 언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요 파란색 요 선이 5일선인데 요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얘기는요, 5일선 위로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올라가요.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가격으로 치면은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75만 원이 그동안 5일선 위로 안착한 다음에 75만 원을 안 깼던 이유예요. 이거 봐요. 이걸 보면 분봉에서 보면 눈 확연하게 딱 보입니다. 75만 원을 줄을 딱 꺼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75만 원이에요. 75만 원을 봐요. 지난번에 여기 제일 꼭대기 여기가 79만 9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라인 여기 75만원 라인에서 주가가 봐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더라도 안 깨져. 내려왔다 또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깨집니다. 깨지니까 훅 하고선 투매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20일선 오니까 단기 반등이 오늘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잘 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이게 지난번에 요 앞전에 움직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봐요. 지난 4월 달에 급등했을 때, 자, 첫 번째 급등했을 때 딱 하고선 장대양봉이 나와서 올랐죠. 그리고 수직으로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급락할 때 잘 봐요. 5일선을, 요게 5일선이에요.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을 깼죠. 깼다가 다음날 11선 지지받고 올랐는데 5일선을 맞고 떨어지죠. 봐요. 똑같죠. 이때도 오늘도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5일선을 맞고 떨어졌어. 윗꼬리가 달렸어. 이때도 5일선이 저항이니까 맞고 밀렸어요. 자, 두 번째도 올랐을 때 5일선을, 이게 5일선이에요. 요게 5일선입니다. 요게 5일선을 봐요. 요 캔들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5일선을 맞고 윗꼬리 달고 요렇게 양봉으로 끝났죠. 자, 요렇게 윗꼬리를 답니다. 다 요렇게 윗꼬리를 달아요. 오늘도 윗꼬리를 달아요. 그러면 다음 날, 그러니까 즉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 요렇게 21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내일 21선을 계속 지지하는 단봉이 나오면, 단봉이 요렇게 나오면 음봉이나 양봉이나 상관없어요. 요때도 양봉 다음날 음봉이었어요. 그 다음에 양봉해서 올라갔어요. 요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 이틀 동안 양봉이 나오면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차트를 딱 미리 그려보면은 21선은 내일 올라갑니다. 계속 지금 추세는 상방이기 때문에 21선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21선을 깨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안 깨지고 70만원대, 오늘 71만 4천원인데 71만원대에서 72만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이렇게 해주면은 5일선이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격을 좁혀가지고 다시 5일선 위로 뿅 하고선 올라갈 수 있는 낀봉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21선을 내일 깬다 그러면은 요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엔벨로프 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61선도 있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다음번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요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바로 가다가 다시 지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즉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여기서 70만원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65만원 이하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어차피 올라갈 거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80만원대를 계속해서 저항대로 만들어 놓고, 80만원대를 최고의 저항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조정이 21선까지냐 60일선까지냐 엔벨로까지냐, 예,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렸다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저 밑으로 다시 50만원 막 45만원까지 내려간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반등을 주긴 줄 건데 어디서 반등을 주느냐, 21선에서 반등을 주느냐, 60일선이나 엔벨로프 하단에서 반등을 주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결국은 밑에서 사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나중에 올라갔을 때 수익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지금도 뉴스가 계속 나와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아까 테슬라하고 또 움직임을 갖다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리튬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하고선도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은 그 연동성이 강합니다. 자, 보면은 오늘 6월 29일, 예,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최근에 이 리튬 사업이 2달 새에 리튬 가격이 2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탄산 리튬 가격이 26일 이번 주 기준으로 해서 304.5 위안이고 4월 24일 두 달 전이죠. 두 달 전에는 152.5 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150에서 300까지 두 배가 뛰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리튬 사업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호재가 되죠. 자, 보시면 리튬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4월 달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5월 달, 지금 6월 달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4월 달에 저점이 여기였어요. 152위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 지금 300위안이 넘어가고 있다. 자, 두 배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우량한 종목들은요, 결국은 내리더라도 오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80만 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조정 시에 항상 고점에서 막 올라갈 때 안 잡아요. 홍주식 회원님들도요,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이럴 때에 저점에서 잡았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열리는 자리가 또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또 반등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요, 아니면은 주가가 꺾여요. 자, 바로 밑에 이때는 중심선을 봐야 돼요. 이 중심선이 바로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가 알려주는 그 선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낼 때는 이 중심선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심선이 올라가고 나가지고선 수평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 예, 요거예요. 즉, 내가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딱 이 분법으로 중심선보다 위에 있느냐, 중심선보다도 아래에 있느냐, 요것만 딱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직관적으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심값보다도 위에 있으면 언제든지 눌림 이후에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중심선이 여기 아래로 꺾이면은 하락 추세구나. 그런데 위로 딱 꺾이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구나. 더 강력한 상승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도 제가 이 중심선을 계속해서 똑같이 설치해서 여러분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자료를 여러분들도 차트에다가 딱 설치를 해서 여기 중심선 PC 버전은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도 있어요. 모바일 버전은 좋아하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딱 깔아가지고 요 앱에다가도 넣고선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는 다운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가지고선 보내주시면 중심선 설정하는 요 자료를 제가 카톡으로 한 분 한 분께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BM도 원래 지켜야 할 자리는 여기였어요. 그죠? 쫙 61선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 저점을 깨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음 차선책, 다음 어디서 또 반등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 깨면은 안 되는 자리를 깼지만 요렇게 살짝 깼다가요, 수일 내로 다시 요 깬 자리를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은 깨는 지지가 되고요. 깨는 지지 이후에 반등은요, 여기서 못다한 반등을 여기서 모았잖아요. 물량을 모았다가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왔으면은 그 물량 가지고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깨는 지지 이후에 반등은 더 셉니다. 더 세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하루빨리 이게 얼마냐면은 25만 4천 원이에요. 25만 4천 원. 25만 4천 원 위로 빨리 복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다시 저점 찍고선 슬금슬금 반등 나와서 25만 4천 원 돌파하잖아요.
예, 안착을 해주면은 5일선, 10일선 다 안착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의 반등은 다시 한번 또 30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깨고선 조정이 나와도 막 전적 깨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줍니다. 이 반등 줄 때 어디까지 주느냐? 25만 4천 원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요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조정 이후에 지난번처럼 조정 이후에 다 보시면 이때도요. 엔벨롭을 깨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지지받고 요 위로 이렇게 복귀를 했잖아요. 여기 봐요. 그죠? 그러니까 쭉 하고 간 거예요. 이때도. 똑같아요. 여기 와서 지지 이렇게 받고선 올려가지고 25만 4천 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는데 다시 갈 때는 전고점 28만 5천 원 여기를 돌파해서 3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지지 라인을 깼을 경우에 깼다가 올라갔을 경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의 또 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